하버드대학의 2024학년도 얼리 합격률 8.74, 예일대학교 9.02.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박사입니다. 2024학년도 미국 대학들의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박수를, 그리고 불합격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디퍼 받은 학생들에게는 레귤러에서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학 2024학년도 대학별 합격률 통계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미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포머티브에 대해서 우연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많은 미국 대학들이 이른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소수 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인종별 통계에 입학사정관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치워진 첫 번째 미국 대학의 얼리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대학별 한번 보실까요? 하버드 대학교는 총 7,92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692명을 싱글 초이스 얼렉션으로 뽑았습니다. 싱글 초이스 얼렉션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만 얼리 액션으로 지원해. 안 와도 돼. 얼리 디스하고 다르죠? 액션은 합격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만 지원해. 이게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힙스 플러스 칼텍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제도를 취했는데, 하버드 대학은 7,921명에 692명을 뽑았고 합격률은 8.74%입니다. 지난해는 7.56%였죠. 약간 올랐는데 이 정도는 뭐 별 의미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은 그 디퍼를 많이 줬어요. 디퍼를 전체 지원자의 70%한테 디퍼를 줬으니까 넉넉하게 준 거죠. 다시 보자 이러고. 자, 예일 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예일 대학교도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제도인데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7,856명의 지원자 가운데서 709명을 선발했습니다. 합격률은 9.02%로 전년도 10% 대비 0.8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합격률은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일대학교 지원 학생들은 이번에 참 힘들었죠. 예일대학교의 특징은 하버드 대학이 지원자의 70%한테 디퍼를 준 반면에 예일대학교는 지원자의 70%한테 불합격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디퍼를 안 줬다는 얘기죠. 최근에 미국 대학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디퍼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노스캐처프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한 번 심사한 거는 끝내겠다 그 얘기야. 레귤러 다시 안 보겠다. 그러니까 귀찮게 두 번 원서 안 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잡고 있는 게 디퍼 안 준다. 이거니까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우리가 유펜이라고 그러죠. 대학의 경우에 올해 얼리 디시전, 여기는 싱글 초이스 셀렉션, 이게 디스라, ED1에 지원한 학생이 8,500여 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좀 이상해요. 프린스턴하고 코넬하고 유펜이 지난해부터 지원자 통계, 합격자 통계를 안 내놓고 있어요. 답답하죠. 지원자 입장에서.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입학 지원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 전형에 이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지원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트렌드를 유펜이 입증하고 있는 거죠. 콜롬비아 대학. 네. 조기 전형에 6,009명이 지원을 했고 합격자 수는 또 공개하지 않았어요. 참 답답합니다. 블라인드 게임인데 콜롬비아 대학의 지원자 수는 지난해 5,738명이었으니까 늘어났죠. 그러니까 유펜도 늘어났고 콜롬비아 대학도 늘어났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총 6,244명이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898명을 선발했습니다. 많이 뽑았죠? 이 대학의 어리 합격률은 14.4%입니다. 이는 지난해 12.98%에 비해 1.42%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 브라운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이었습니다. 브라운대 이번에 합격한 분들 축하합니다. 자, 그럼 MIT 한번 볼까요? 예, MIT는 얼리 디스는 안 뽑죠. 얼리 액션만 뽑는데 12,563명. 엄청나죠? 다른 아이빌리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661명만을 뽑았습니다. 합격률은 5.3%로 그 어떤 아이빌리그보다 낮았습니다. MIT 참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스 대학은 2,886명이 지원을 했고 합격자는 442명이었습니다. 합격률은 15%였습니다. 포브스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 지원자 수가 증가하며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는 학교의 합격률도 전년 대비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이건 뭐 포브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도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요. 예일대학교가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SAT를 요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AT 점수가 코비드-19 이후에 옵셔널을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지원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AT를 내지 않은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 대학들의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입학 사정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부담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텍이 어떻게 했어요? 금년부터 싱글 초이스 얼렉션을 바꿨죠. 우리만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곳에 넣고 싶은 학생들이 칼텍에 넣고 다른 데도 넣는데 칼텍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안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일대학교가 이제 이미 얼리 액션,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자 수 줄이는 방법은 SAT 내라고 그러면 SAT 낮은 학생들은 안 낼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안 낼 거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지 않을까. 몇몇 학교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듀크 대학 아시죠? 네, 어지간한 아이빌리그보다 쫙 빵빵하죠? 듀크 대학은 6,240명이 지원을 하고 얼리 디슨에 806명을 뽑았습니다. 합격률은 13%입니다. 에모리 대학 본교죠. 2,704명이 지원을 했고 865명을 얼리 디슨을 뽑았으니까 합격률이 무려 32%입니다. 굉장히 늘었죠. 네. 존스 홉킨스는 지원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합격자 수만 다만 550명을 뽑았다고 밝혔어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우뚝 솟은 1위죠. 1068명이 지원을 했고 249명을 합격시켜서 합격률은 23%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제가 늘 여러분께 실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얼리가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대학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하고 왜? 학생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입시를 끝낼 수 있고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죠? 정원의 절반 이상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얼리 디센, 얼리 액션으로 뽑고 있습니다. 코로라도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얼리로 무려 83% 정원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early 내년도 11학년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도 early로 지원을 하라. 그 준비는 빨라야 된다. 그 전략을 저희 미래교육연구소가 정확히 세워드릴 거고 미래교육연구소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오늘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